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0월 14일 시장 깨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완전히 컨디션이 이게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예. 이렇게 참, 예. 어제 되게 방송하기 힘들더라고요. 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이렇게 감기 걸려가지고. 근데 오늘은 뭐 좀 괜찮아요. 컨디션이 좀 괜찮아요. 목소리도 좀 나아졌죠. 그래서 오늘 좀 방송을 오늘은 어제 못했던 것까지 해가지고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가 좀 오전에 급등하다가 급락했는데 뭐 그 내용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일단 미국 상황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투혼투게더에 이제 항상 이렇게 속보 올려드리죠. 그래서 그 내용들 코스피 왜 하락 반전에 이제 그냥 바로 설명드리면 국내 증시가 장 초반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사상 최고치 갔다가 중국이 미국에 대한 대결 의지를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히토리 수출 통제 합법적이다. 미국이 성의를 보여라. 그리고 하나오션과 그 미국 내 5개 자회사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기업에 대해서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면서 제재. 하나오션과 그 5개 자회사는 중국 내 모든 개인, 조직과 이제 거래가 금지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미국에 있는 하나오션의 그 자회사들이 중국과 거래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시장이 이제 이런 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또 세게 나오니까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에이펙 정상회담까지 이제 미중 간 갈등, 화해, 갈등, 화해 막 이렇게 계속해서 전개가 될 것 같고 또 중국의 약점은 이제 반도체, 미국의 약점은 이제 전력과 히토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서로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좀 약점을 알기에 이를 이제 협상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대결이 좀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장은 이제 미중 갈등으로 그렇다고 뭐 훼손되지는 않을 것 같고 여전히 AI를 통한 메모리 재평가가 이번 상승장의 핵심이니까 이런 부분은 뭐 그렇게 그 시장에 오래갈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올해만 50% 올랐잖아요, 증시가. 그래서 좀 주가 부담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변동성 나올 수 있고, 삼성전자 주가는 그리고 갑자기 급락해 버렸죠. 근데 호실적 항상 이게 좋은 실적 내면 꼭 빠지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징크스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땐 너무 안 좋았는데 오히려 주가 올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참 미리 올라서 그런지 좋은 실적에도 좀 아쉽게 오늘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 좀 주가 약세 이런 부분들 중국과의 갈등 예, 뭐 새로운 이슈는 전혀 아닌데 하나오션에 대한 뭐 규제 뭐 이런 것들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한번 놀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차 전지가 오늘 급등한 이유가 있어요. LG엔솔 등이 오늘 좀 급등했는데 중국이 히토리 수출 통제하면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ESS 배터리도 수출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양극재, 삼원계 양극재, 전고체, 인조견 흥극재 이런 것들 수출 통제하겠다. 그럼 통제하면 좋은 거는 우리나라가 좋은 거죠. 예, 왜냐하면 미국은 ESS 배터리 필요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대부분 의존하니까 그럼 우리나라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호재죠. 한국한테. 그래서 오늘 배터리가 급등을 했고 거기에 LG엔솔이 어제 ESS 배터리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전기차는 아니에요. 전기차 쪽은 여전히 힘들고 쉽지 않죠. 근데 ESS가 이제 커버를 해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가 오른 이유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라면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부지리 성격도 있죠. 예, 중국이 이제 미국에서 완전히 퇴출당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 그리고 중국 스스로가 지금 퇴출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미국의 수출 통제하겠다 막 이래 버리니까 우리 거 써야죠. 이제 방법이 없어요. 미국은. 그래서 한국한테는 상당한 기회가 오고 있다. 이 배터리 쪽 ESS 만드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쪽 섹터는 상당한 호재가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기업 분석부터 좀 해드릴게요. 삼성전자, LG엔솔, LG전자, OCI홀딩스, MC넥스, SOL, 삼성전기, HK노인, GST, 네이버, 삼성증권, ISE, 쌈지엔터, 그리고 이제 텔레칩스, 셀트리온, CJ 프레시웨이, 코스맥스, 삼성물산, 현대마린엔진, BHI,
금호석유까지 공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젠슨항과 제프 베이조스가 이제 발언한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 이제 플루언스 ESS 에너지 그 저장장치 만드는 기업이죠. 이 기업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최근에. 네, 그런 내용하고 JP모건의 원전 보고서, 그리고 저희 당사에서 나왔던 연간 전망, 그리고 전력, 그리고 USTR의 중국 조선 해운 조선업 대상 규제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히토류 배터리 수출 규제 점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카지노나 이제 엔터 쪽 좀 관련된 내용들하고, 여기 중요한 두 가지 숫자 확인, 여기도 이제 카지노, 체크인 코리아, 레이저, 여기도 카지노에 들어가 있고요. 보고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판, 은행주까지 오늘도 많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어쨌든 이제 타코, 일단 때려놓고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 장 출발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좀 친하게 지내자 다시 이렇게 언급하면서 급등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좀 살아났는데 오늘 이제 미국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뭐 다 올라갔어요, 거의 다. 그래서 트럼프의 미중 갈등 완화 발언, 브로드컴이 오픈 AI로부터 대규모 칩 수주, JP모건 국가안보위에 10년간 최대 2,140조 투자, 이런 이제 이슈들 나오면서 급등했고, 주말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발언으로 미중 무역 전쟁 재개에 대한 우려가 이제 완화가 되면서 월요일 미국 증시는 이제 급등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괜찮다. JD 벤스 부통령도 중국과 협상하겠다. 중국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 괜찮을 겁니다. 존경하는 시진핑 주석이 방금 나쁜 순간을 겪었다. 그것은 그 나라에 불황이 오는 것을 그러니까 그도 원치 않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돕고 싶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 이날 상승은 이제 기술주들이 이끌었는데, 특히 이제 브로드컴 주가가 이제 급등한 게 좀 상당히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와 브로드컴이 향후 4년간 10기가와트 규모의 맞춤형 AI 칩과 컴퓨팅 시스템을 이제 개발 및 배포하기 위해 협력한다. 오픈 AI가 이제 계속 막 여기저기 계약을 하고 있죠. JP모건은 이제 일단 100억 달러 투자를 먼저 하고, 그리고 10년간 2,000조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금값, 은값 다 급등했고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이제 취임 첫 공개 발언을 했는데, 금리 인하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을 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투표권은 없고 아마 내년부터 투표권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비둘기적인 이제 사람들이 계속 이제 들어온다는 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이 JP모건이 어쨌든 미국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직접 기업 지분 투자하잖아요. 근데 JP모건도 기업 투자하겠다, 도와주겠다, 중국 때문에 짜증난다 이거. 그래, 미국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업, 방위 및 항공우주, 양자 컴퓨팅, AI, 배터리, 공급망이 첨단 제조 분야, 뭐 여기 ESS 배터리도 들어가고, 뭐 방산, AI, 뭐 태양광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27개 하위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기업들 지분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도와주겠다는 거죠. 민간 기업도 이제 돈 투자하겠다. 한마디로 이런 걸 우리가 좀 종합해서 본다면 결국엔 지금 미국이란 나라는 중국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무슨 전쟁? 공급망 전쟁. 미국 내에 공급망을 만들게. 그러니까 지금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휘토류나 이런 것 때문에 막 휘둘리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공급망에 대한 이제 의존도를 좀 줄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휘둘려 다니니까. 지금 미국의 약점은 히토류잖아요. 제조업 공급망이 없는 거. 중국은 그걸 물고 늘어지고.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JP모건이 이제 앞장서 나가겠다는 거고. JP모건만 앞장설까요? 다른 민간 기업들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진짜 쩐의 전쟁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미중 무역 전쟁 이슈는 매수 기회다. UBS가 언급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 매수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전면적인 무역 전쟁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브로드컴 급등했고 엔비디아 급등, 마이크론, 테슬라도 급등했고 뭐 일제히 다 올랐습니다. 알파벳, 블룸에너지는 대체자산 운용사인 그 브룩필드가 이 블룸에너지에 50억 달러 규모 파트너십 체결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연료전지 설치할 거다 이러면서 급등했고, 히토르 관련주 급등했고, MP 머티리얼즈, 원전 기업인 오클로는 이제 JP모건이 투자한다는 소식 때문에 원전도 투자하지 않겠냐 이래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이슈는 한번 설명은 좀 해드렸죠. 네. 그래서 아까 중국 이슈, 미국에 대한 입장문 한번 발표한 거 설명해드렸고, 그리고 요거죠. 여기. 요거는 저희가 이제 한번 뭐 이렇게 연휴 기간에도 그렇고 제가 한번 이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또 올라온 글들도 있고 직접 유튜브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발췌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젠슨왕이 뭐 팟캐스트 나가서 대담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주요 AI 대장들이 했던 말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젠슨왕이 했던 얘기인데, 옛날에는 그냥 8 곱하기 8은 64를 외워서 답하는 것과 비슷했다, AI가. 지금은 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아내고 있다. 그리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 엔비디아가 도와주고 있고, 엔비디아는 오픈 AI를 다음 세대의 수천조 원 규모의 기업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오픈 AI가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핵심이죠. AI는 단순히 기존 작업을 자동화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지능을 확장하고, 증기기관이 육체노동을 대신했잖아요. 산업혁명 시대에 증기기관이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신해줬죠. 슈퍼컴퓨터는 지적활동을 보강하는 역할을 할 거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육체노동, 증기기관이 대신에 인간 대신에 노동을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뭐 컴퓨터가 이제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해 준 거죠. 세상을 연결시켜 줬고, 그리고 이제 인간의 지적 활동을 보강해 주는 AI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산업혁명 사이클이죠. 그리고 AI는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창출한다. 그리고 AI 팩토리가라는 거대한 인프라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 AI를 하기 위해선. 이런 내용이고, 이런 AI 팩토리는 단순한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칩,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아메리카 투자 프로젝트를 지지한다. 이게 뭐냐면 미국 아이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투자 계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걸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모든 미국 아이들한테 태어나면 투자 계좌. 왜냐하면 AI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보존하는 방법은 AI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뭔가를 소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선 이런 이제 AI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계좌를 만들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에 장기 투자할 수 있게 그런 혜택을 주겠다. 이런 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26년부터 태어나는 모든 미국 어린이 $1,000 준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140만 원이죠. 계좌에 주고요. AI 시대의 경제 성장을 모두 누리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계좌에 돈을 이제 지급을 해주는 거죠. 제프 베이조스는 이제 옛날에 인터넷법을 터졌을 때 아마존 주가가 떨어졌는데, 근데 숫자 보니까 좋았다.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탈과 시장의 평가는 다르다, 항상. 그러니까 주가를 보지 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다. 그리고 AI는 아주 특이한 기술이다. 모든 산업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수평적. 그러니까 AI가 대단한 게 1차 산업,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의 증기기관이나 이런 이제 뭐 대량 생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결국엔 그거죠. 이 모든 산업이 다 투입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인터넷 혁명도 마찬가지. 모든 산업을 바꿨고, 그 다음에 비슷해요. 지금 AI도 전 산업이 다 들어가요. 제조, 호텔, 소비자. AI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혁명인 거예요. AI는 보통이 아닌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팔란티어의 CTO 샴 상카란 사람이
얘기했던 걸 좀 말씀드리면 이게 핵심이에요. AI는 단순히 코드를 쓰는 기술이 아니라 미국 노동자에게 초능력을 부여하는 도구다. 한 명의 근로자가 50배의 생산성을 낼 수 있게 만들어준다. 네바다의 파나소닉 배터리 공장 사례를 보면 예전에 카지노 직원 출신을 그러니까 네바다는 거기잖아요. 라스베가스 맞나요? 예. 카지노 직원 출신을 기술자로 키우는 3년. 근데 지금은 3개월 만에 이걸 끝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실리콘밸리식 AI가 인간을 대체한다는 서사에는 반대한다. AI는 오히려 사람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 기술이다. 간호사들은 AI 덕분에 데이터 정리에 쓰던 시간을 환자 곁에서 보내고 잠수한 부품 제조업체는 서류 관리 시간을 줄여서 생산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이건 노동의 재창조다. 그러니까 자동화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 시간을 아껴주는 거죠. 그게 AI의 큰 역할 아니겠나. AI와 로봇은 이제 시간을 아껴주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기업은 팔란티어예요. 모든 걸 자동화시켜가지고 기업들의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그러니까 50배 생산성을 만들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기업이죠. 팔란티어가. 괜히 비싼 게 아니에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샘 알트만이 했던 얘기죠. 그래서 삼성이 하고 하이닉스가 그때 한번 날라갔었죠. 연휴 전에. D램만 월 90만 자. 전 세계 D램 생산량의 거의 60%에 해당하는 걸 한 기업이 달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그리고 AI 산업 기반을 잘 갖추고 있다. 너무 파트너십 맺게 돼서 기쁘다. 오픈 AI가 최근에 구매한 계약 현황입니다. 기가와트 단위로 다 돼 있죠. 반도체 칩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거기 관련된 시스템 전체를 다 구매하는 거예요. 근데 1기가와트당 350에서 500달러 정도 된대요. 그럼 총 투자 금액이 이게 허재한 연구원님이 쓰신 그 자료 보니까 그 텔레그램 보니까 이게 1.2조에서 1.7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 2천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오픈 AI가 앞으로 쓸 돈이 2천조래요. 이게 상상이 안 가죠. 여기에 반도체 구매하는데 이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여기엔 기본적으로 HBM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주가 빠졌다고 실망하시면 안 돼요.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자, 그리고 JP모건의 제이민 다이먼 회장,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강물, 제품, 제조 역량에서 신뢰할 수 없는 공급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됐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드러났다. 이게 핵심이에요. 중국에 이런 걸 다 의존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뼈아픈지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중국한테 끌려다녀야 되고 안 되겠다. 내가 돈 들여가지고 이거 타파해주겠다. 이런 데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JP모건 나섰고 골드만삭스가 나설 수도 있고 많은 미국의 기업들이 나오게 되겠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겠죠.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ESS 플루언스, 이거 피카츄 아저씨 아시죠? 옛날에 그 텔레그램 한번 소개해드렸죠. 플루언스 에너지는 이제 미국 신규 공장 생산 차질로 3분기 매출이 예상을 하회했는데 그래도 연간 이익 가이던스는 유지를 했고 수주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3분기에만 5.1억 달러 신규 수주 확보, 7, 8월에만 호주에서 7억 달러, 그래서 총 11억 달러의 추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트럼프 감세법 때문에 이제 중국산 배터리는 쓰기 어렵고요. 안 그래도 뭐 중국이 스스로가 미국에 이제 수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미국 내에서 만든 제품의 모멘텀이 더 올라가겠죠. 근데 플루언스 미국 기업이니까. 이 플루언스의 ESS 공급하는 회사가 어디죠? 서진 시스템이죠. 예전에 공부 많이 했었던. 그러니까 플루언스가 잘 되면 서진도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루언스 에너지는 미국산 ESS 시스템 공급으로 경쟁 우위에 설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실제 주가도 엄청 올랐고 이 AI로 인한 데이터 센터 여기에 ESS도 반드시 필요해요. 전력원으로. 가스터빈보다 훨씬 빨리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가스터빈은 좀 지금 공급이 안 돼요. 너무 공급이 부족해서. 그래서 태양광과 ESS를 조합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플루언스도 가는 거죠. 주가가. 다만 흑자전환 할 수 있는지, AI 데이터 센터 매출이 발생하는지 좀 지켜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JP모건이 한국 원전 관련한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써주셨는데 탑픽은 이제 한전기술이고요. 현대건설, 매수,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중립을 의지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쁘다가 아니라 너무 올라가지고 밸류가 좀 비싸대요.
그래서 중립인 거죠. 근데도 계속 가죠. 예. 사실 대장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죠. 예. 근데 왜 지금 원전 EPC냐, 오픈AI 데이터 센터 이런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하는데 글로벌 정책도 원전에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고, 예. 그리고 한국 공급망한테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대부분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데 미국은 이제 자존심이 상한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자체 공급망을 꾸려가지고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한국이 파트너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전기술은 이제 원전 설계 기술 갖고 있고, 현대건설은 이제 펠리세이드, SMR 300, 홀텍이라는 기업과 이제 요거 하기로 했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주기기고 경쟁자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한전은 이제 전기요금 4분기 동결할 걸로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적자 누적으로 인상 압력이 존재하지만 추가 인상은 좀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전도 결국 전기요금 올릴 가능성은 있지 않나 싶어요, 내년에. 자, 결론적으로는 한전기술, 현대건설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내용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모멘텀 좋다. 다만 이제 밸류가 좀 비싸다. 이런 좀 관점에서 중립 의견을. 근데 저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물론 비싸죠. 비싼 건 아는데 비싸다고 주가 빠지진 않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에너빌리티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현대건설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전기술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팀 코리아로 가야 되는데 지금 팀 코리아로 가기가 어렵잖아요. 계약 조건 때문에. 그래서 그 원전 설계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웨스팅하우스죠. 그러니까 한전기술한테 설계 기술을,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원전 지을 때 한전기술한테 기회를 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전기술도 기회는 많아요. 미국 아니고도 많은데 미국 내에서는 아마 웨스팅하우스가 그 역할을 할 것 같고, 근데 물론 한전기술이 만약에 미국의 원전 설계를 따낸다면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다면 또 달라지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웨스팅하우스가 독점해버리면 한전기술은 크게 수혜받을 건 없고, 근데 웨스팅하우스든 뭐 누가 하든 간에 상관없이 두산과 현대건설은 다 수혜를 받는 구조죠. 원전에 대해선 계속 뭐 저도 역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은 좀 기업이 많아서, 자, 삼성전자가 이제 뭐 어닝 서프라이즈 12조 원 냈어요. 10조 원 예상했는데 정말 놀라운 실적을 냈습니다. 원화 약세, 환율 올랐죠. AI 반도체 투자 강화, 엔비디아 신기술 도입, 낸드 턴어라운드, 스마트폰도 좋았어요. 그리고 이 내용 아시죠? 요 내용이 올해 7월에 나온 보고서 내용이에요. 그때 한번 설명해 드렸죠. 이때 7월에 삼성전자 주가 별로 안 좋을 때인데 D램 산업이 이렇게, 이건 김선호 연구원이 써주셨던 내용이죠, 옛날에 7월에. 근데 저도 이 내용에 동의한다고 그때 방송에서 말씀해 드렸고, 이때 이게 소수 의견이었어요. 근데 논리가 잘 맞았어요. 근데 진짜 정확히 맞았어요. 다시 한번 적어주신 겁니다. 메모리는 과거에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뀐다. 먼저 계약하고 그 다음 만든다. 훨씬 실적 가시성이 좋아지죠. 네. 그리고 원가에서 성능으로 온 거예요. 원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능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PC 수요는 예측 가시성이 높아요. 1년에 얼마 팔리겠다. 오차 범위가 제한적인데 데이터 센터로 옮겨갑니다. 데이터 센터는 갑자기 어느 날 어디다 딱 대규모 데이터 건설을 딱 해요. 수요 예측이 쉽지가 않아요. 네. 대규모로 합니다. 그리고 단위도 장난이 아닙니다. 오픈 AI가 쑤시고 다니죠, 지금. AI 데이터 센터 하려고. 근데 또 다른 기업들이 할 거고, 수많은 기업들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예측이 어려워요. 그리고 수요도 이렇게 한 번에 폭발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선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요가 한 번에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림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실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 한 대 지어질 때마다, 한 동 투자될 때마다 수백 수천만 대의 스마트폰이 한 번에 생기는 거예요. 수요가 일시 폭발 정체.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수요 예측이 잘 안 되니까 공급은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립니다. 이거 수요 예측 잘못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공급 안 늘립니다. 모두 다 위험을 회피하려고 그러죠. 네. 그래서
27년까지 급격한 공급 부족 이어진다. 예. 그래서 사이클이 진폭이 옛날에 이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사이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를. 삼성전자 9만 전자 왔다고 파는 게 아니라 계속 위를 보면서 가져가야죠. 예. 근데 물론 이제 고점 최고 밸류에이션 가려면 삼성전자가 강점을 가진 LPDDR, GDDR 여기서 실제 실적 개선이 나와야 되고 엔비디아에서 점유율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갤럭시 스마트폰이 좀 더 강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테슬라 파운드리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서 파트너십 잘 맺어서 이제 실제 실적까지 나오는지. 근데 이 모든 게 저는 다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밸류 상단까지는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반도체가 6.6조 정도 나왔대요. 12조 중에. 그래서 D램 낸드 6.8조, 0.9조 요 정도 나오고 있고 파운드리가 적자가 많이 줄었어요. 네. 1.1조로 2조 원대 까먹다가 이제 점점 줄겠죠. 근데 오늘 세론 역시나 실적 좋으니까 팔아버립니다. 그래도 여전히 공급이 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피크아웃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이슈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LG엔솔도 실적이 어제 잘 나왔고 정원석 의원님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애널리스트마다 생각이 달라요. 일회성 이익이 좀 있어서 평가 절하하시는 분도 계시고 ESS를 그렇게 높게 안 보는 분도 있고 근데 정원석 연구원님은 ESS 이번 실적을 좋게 봐요. 저도 정원석 연구원님 의견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첨단 생산 세액 공제 보조금은 전기차 수요 둔화 때문에 좀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ESS가 워낙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려 외국 집단 이제 그런 데서 지금 이제 그 ESS 배터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일정 수준 그러면은 보조금 못 받아요. 내년부터 26년부터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안 쓰려고 그러겠죠. 근데 중국 스스로도 미국에 수출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별로.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걸 좀 대체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 확대할 때고 그리고 ESS 지금 가장 먼저 앞서가고 있는 기업이 LG엔솔이죠. 예, 그리고 이제 삼성이 뒤따라갈 거고 경쟁 심화 여전히 있죠. 전기차는 여전히 안 좋아요. 근데 이건 다 알려진 내용이라 뭐 새롭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ESS 한번 기대해보자. 그래서 ESS만 27년에 2.1조 벌 거래요. 그럼 그걸 인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2차전지에 대한 물론 전기차 배터리가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ESS 쪽만큼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배터리주들의 반등 오늘 좋았죠.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지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LG전자는 3분기 기대치 상회한 이제 호실적을 발표했고 가전도 좋았고요. 영업이익도 괜찮았고 전장 사업이 특히 좋았어요. 영업이익 1,600억이나 나왔어요. 자동차 부품 쪽 특히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이런 뭐 디스플레이나 그 수요 수주도 잔고도 한 100조 원 정도 지금 갖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관세 우려가 좀 정점을 지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환경에서도 어쨌든 잘 벌고 있어요. 이거 인정해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바닥이다 라고 봐야 되겠고 관세 우려 이미 정점 지났고 해상 운임도 떨어지고 있고 인도법인 오늘 IPO 했고 그러니까 지분법 대상인 LG 디스플레이 또 실적도 좋고 PBR 0.67배는 좀 너무 과도하게 싼 거죠. 옛날 스마트폰 사업 철수할 때 그때 식의 밸류거든요. 그러니까 좀 10만 원까지 회복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OCI 홀딩스가 내용이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천연가스, 석탄과 원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타임라인 고려하면 태양광과 ESS 여기 있는 거 있죠. 이 두 개는 바로 지금 사용 가능해요. 이 두 개는. 그냥 바로 AI 데이터 센터 넣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가스, SMR 이거는 오래 걸려요. 짓는데 가스 새롭게 지금 가스 발전소 만들어도 29년은 돼야 되고 SMR은 30년 넘어야 되고 원자력은 10년 이상 걸리죠. 짓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금 제일 문제가 전력 부족이에요. AI 데이터 센터 최고 문제가 그러면 이걸 빨리 만족하는 방법은 태양광 배터리밖에 없어요.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이 이제 LNG 발전이죠. 원전의 단점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원전도 그래서 기존에 있는 원전을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가격도 제일 싸요. 태양광이. 근데 이런 이제 태양광을 트럼프가 배척하지만 기업들은 배척 안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설치 수요 견조하고 근데 여기서 핵심 뭐죠?
미국 감세안법에 의하면 중국 그 재료 같은 거 쓰지 말라는 얘기죠. 핵심은. 예. 그리고 미국 내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라 중국 외의 기업이 만드는 폴리실리콘이 원재료거든요. 이걸 하는 회사가 OCI 홀딩스죠. 예. 그래서 근데 미국 내 예상되는 폴리실리콘 모듈 생산 능력이 64.2기가와트 정도 된대요. 2027년에 비중국산이 42기가와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산이 아닌 게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이제 OCI 홀딩스한테 유리한 거죠. 예. 그리고 전 세계 햄록, 와커, OCI 홀딩스 이 3개 기업이 비중국산 실리콘을 만들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3사 합산 능력이 미국 결정지 모듈 생산 능력이 68%밖에 안 돼요. 이들이 채워야 되는데. 예. 이 중에 OCI 홀딩스가 경쟁력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OCI 홀딩스의 폴리실리콘 수입하는 고객사는 하나솔루션, 트리나솔라,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동남아에서 수출하는데 OCI 홀딩스가 이제 많은 점유율을 더 차지하겠죠. 그리고 태양광 웨이퍼 사업 투자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법인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건설 중인 웨이퍼 공장 지분을 인수를 했어요. 예.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 태양광 기업이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건데 이거 이제 올해 말에 10월 말에 완공되고 내년에 생산을 할 텐데 이거 인수해가지고 수출하겠죠. 예. 웨이퍼예요. 태양광 이제 동그란 원판, 폴리실리콘 가지고 만든 원판입니다. 예. 요거 대부분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OCI 홀딩스가 이거 인수해가지고 미국 같은 데 수출한다면 상당한 이제 프리미엄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내년에 실적 좋아질 것 같고 3분기는 안 좋아요, 실적이. 그래서 태양광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OCI 홀딩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새로운 또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번에 베트남 공장 인수 또 그 태양광이 AI 데이터 센터에 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예.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도 반드시 필요한 전력원이고 중국산을 사용하면 이제 안 되는 상황이고 OCI 홀딩스에게 내년은 기회의 좀 구간이다. 그 주가는 좀 과도하게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BR이 0.3배밖에 안 되니까요. 예. 자, 그리고 이제 MC넥스가 실적 좀 좋을 것 같고요. 모바일, 전장 다 성장할 걸 보이고 꾸준히 실적 좋습니다. 전장, 자동차 카메라죠. 스마트폰도 좋고. 그래서 좋은 실적 기대되고요. SO일은 골드만삭스가 이제 리포트가 사실 이건 좀 지난주에 나왔던 보고서인데 목표 주가 올렸고 디젤 노출의 수혜다. 예. 그리고 현금 흐름도 좋아질 것 같고 이미 투자 많이 했죠. 예. 정제 마진 올라가고 그래서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샤인 프로젝트 이제 울산에 공장 짓고 있죠. 내년 상반기에 이제 완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목표 주가 올렸고요. 원래 삼성전자 좋으면 같이 따라가는 기업이고 실적에서는 이제 고사양 MLCC 및 그 플립칩 BGA 업황의 견조한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에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는 그런 기업이죠. AI 기판, MLCC. 네. 주가 21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테슬라형 AI6 기판 공급에 더해서 또 애플 쪽에도 아마 공급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네. 이 제일 좀 안 좋았던 게 플립칩 BGA인데 이것도 가동률이 내년에 올라옵니다. MLCC도 좋아지고 네. 그래서 가격과 물량이 동반 성장하는 사이클이다. 주가 많이 올랐다고 이거를 뭐 이제 좀 팔아야 되나 이러지 마시고 삼성전자랑 같이 가는 기업이에요. HK노에는 일단 HMB 음료 쪽이죠. 이쪽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액제나 K값 수출 매출이 좀 여전히 괜찮다. 네. 미국 FDA 승인이 제일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승인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올해 아마 신청을 하고 내년에 승인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 또 유럽에 기술 수출한 또 경쟁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3,400억 규모로 유럽에 수출했거든요. 근데 이보다 지금 K캡이 더 경쟁력이 높은데 유럽에 또 기술 수출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에서 각각의 성과를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수액제 매출, 이제 병원이 정상화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대형 제약사 계속 좀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HK 이노인도 한 축을 차지할 것 같고 GST는 이제 액침 냉각하고 그 스크러버 아시죠? 유해가스 제거하고 온도 조절 장치
칠러, 냉각시키는 그거 만드는 기업이죠. 주가 한참 정말 안 가다가 소부장 날아가면서 이제 최근에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총 4개 단계 패스라고 하는데 평택의 P4 공장을 이제 4단계로 구분한 거죠. 그래서 패스 1 하부층은 랜드 생산, 그 다음에 단계 2는 이제 패스 2는 원래 파운드리 하려다가 지금 디램 설비. 네, 단계 1도 이렇게 나누거든요. 상부층과 이렇게 하부층 나누는데 상부층은 모두 이제 디램 라인으로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시 디램으로 첨단 공정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투자 효과가 이어지면서 GST 실적도 좋아지겠죠. 또 파운드리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예. 그리고 클린룸 공사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장비들이 입고가 되면 GST의 장비도 순차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또 칠러에 이제 그 냉매가 쓰이거든요. 근데 이제 온실가스 발생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금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냉매로 쓰는 칠러를 공급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옛날 냉매 쓰면 안 돼요. 칠러를. GST 같은 기업들의 이제 경쟁력이 올라가겠죠. 예. 그리고 액침 냉각도 기대하고, 이건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액침 냉각은 좀 시간 걸립니다. 27년에 아마 시장이 열릴 걸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미 준비는 됐어요. 예, GST는 다 개발을 끝냈기 때문에 2027년부터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서버를 담그는 거죠. 그 시장이 열릴 때 또 준비가 된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는 이제 한계가 보이는 본업의 외형 성장. 그래서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편입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합병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두나무가 편입되면 네이버의 실적도 개선될 거고 모멘텀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금융사업의 기반이 마련이 될 거고, 송채용 회장이 아마 최대 주주가 네이버의 최대 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CEO가 바뀔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핀테크 분야 출신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갖추면서 네이버가 재평가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삼성증권은 코스피 4천 도달하면 증권업도 PBR 1배 넘어야 되니까 충분히 삼성증권도 매력 있다. 이런 좀 내용이고요. 국내 주식 약정 점유율 7%, 해외가 더 높죠. 12%. 3분기 실적 좋을 것 같고요. 배당 수익률도 5.5%로 괜찮죠. 네. ISC는 AI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 이제 들어가는 칩에 대한 그 테스트 소켓을 주로 납품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엔비디아에 직접 공급을 해요. 네. AI 관련주인데 한참 못 가다가 이거 역시 마찬가지 최근에 아주 급등해 버렸습니다. AI 수혜에 따라 3분기 실적, 분기 최대 실적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자회사 인수한 것도 긍정적이었고요. 예. 주주가치 제고 계획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1월경에. 이것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쌈즈엔터는 캐치 티니핑 요 시리즈를 비롯해서 자사 IP. 티니핑 아시죠? 이제 4세에서 7세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캐릭터죠. 집에 한 10개씩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근데 그 영화로 이제 인기를 끌었던 배경이 그 영화가 나왔어요. 그 영화에서 인기를 끌면서 이제 확산된 거죠. 그래서 뭐 요즘에 굿즈, 뭐 야구 티셔츠로도 나와 있고, 예, 국민카드, 기아 타이거즈, SM엔터 협업했고, 그래서 이런 IP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예, 티니핑은 티니핑이지 뭐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해외 매출은 26%인데 점점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비용 구조도 개선을 하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지금 쌈즈엔터까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어제 공시를 못 해드려가지고 공시까지는 좀 해드릴게요. 예.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텔레칩스가 차량용 반도체 주력으로 개발한 반도체 설계 기업인데 41% 매출액 대비 요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느 회사인지 몰라요. 근데 아마 자동차에 탑재될 그 시스템 반도체 개발권으로 알려져 있고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아마 수주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FDA 승인받았어요. 아이덴젤트라고 하는데 드디어 이 시장에 이제 뛰어들어서 성공을 하게 됐고 지금 거의 2년 만에 승인을 획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일리아는 이제 여기 그 안과 쪽이죠. 안과 질환이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블록버스터 제품이에요. 이제 요 복제약을 이번에 만들어서 공급을 이제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CJ 프레시웨이는 VIP 자산운용이 지분을 또 늘렸어요. 7.16%까지. 식자재 기업이고 2분기까지 실적은 안 좋았는데 식자재 유통 단체 급식하는 회사죠. 근데 이쪽 실적은 2분기에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저가 식자재 때문에 실적은 좀 안 좋았지만 단체 급식 이렇게 8.1% 식자재 유통 급식 식자재 납품하는 거 이건 14.3%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즈 학교 급식 솔루션 군급식 실버 이런 경로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인천공원 수주 효과도 있었고요. 병원에 거기도 식당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공하는 거기에도 이제 병원 의사들이 복귀하면서 매출이 좀 올라오겠죠. 절대적으로 주가도 쌉니다. PER 5.9배 내년 실적 기준으로. 식자재 유통사업 꾸준히 성장하죠. 식재료가 산지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건데 단체급식 푸드서비스 식품 제조까지 거기에 관련된 식자재를 이제 사와서 유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점심 가격 오르고 이러면서 단체급식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좋을 수 있고 현대그린푸드랑 이제 경쟁 관계죠. 자, 코스맥스는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또 추가로 지분을 투자를 했습니다. 어제 공시인데 삼성물산이 천안에 반도체 HBM, 삼성전자 HBM 마무리하는 패키징 공장이 있어요. 그 마감공사 수주를 따냈습니다. 내년 3월 31일에 끝나고 그럼 내년 3월 31일 끝나면 삼성전자 HBM 생산 능력은 이제 크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HBM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마린엔진은 현대미포에 엔진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대미포 엔진은 이제 대부분 마린엔진이 담당하기로 했는데 그게 진짜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주잔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BHI도 LNG 작년에 많이 소개해드렸죠. LNG 복합화력 발전 설비 수주가 계속 나왔는데 뭐 오랜만에 또 수주가 나왔습니다. 전체 매출의 62%. 이제 배열회수 보일러인데 가스터빈 돌리고 나면 폐가스가 나와요. 버려지는 열인데 이걸 회수해서 증기를 만들어서 한 번 더 돌리는 거죠. 전기를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 설비인데 요거 세계 1등 기업이죠. 그래서 수주잔고 보이시죠? 주가가 괜히 올라간 건 아니죠. 자, 그리고 금호석유는 이제 박주영 부사장이 1억 4,300만 원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참 주가 안 갑니다. 안 가지만 업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좀 반격을 해주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까지는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남은 보고서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당사 이제 보고서인데 연간 전망입니다. 요게 이제 어쨌든 요 그래프가 결국 이제 핵심이죠. 내부 정책,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활성화, 구조개혁, 상법 개정, 퇴직연금, 외국인 투자 유입, 지주은행, 증권보험, 그 다음에 글로벌 성장, 정책 기반 투자 사이클, AI, 뭐 전력기계, 원전, 조선방산, 그 다음에 그 무역 제재랑 좀 무관한 업종, 제약바이오, 엔터, 화장품, 음식료, 소외주 쪽, 소비재,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화학 철강. 여기는 이제 구조조정이죠. 2차전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좀 큰 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PBR이 여기고 요 정도 위치에 있는데 아직도 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요 위에 그래프까지 올라가야 된대요. 거기까지만 가도 지수 4,000이 넘어요. 근데 이제 저희 당사에서는 여기서 적정 PBR은 1.54배로 설정을 했는데, 다만 주식수가 중복 상장된 기업들이 있잖아요. 지주사도 그렇고. 그걸 제외해서 할인을 했어요. 그래서 1.38배 적정 PBR. 그래서 4,100까지. 저희 당사가 올해 4,000까지는 한번 제시했었는데, 일단 이번에 4,100까지는 제시했고, 내년에 또 더 올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투자 보이시죠? 뭐 엄청납니다. M7 자본 지출 전망치. 그리고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막대한 투자하고 있고, 정부도 투자합니다. 미국, 프랑스, 사우디 뭐 이러니 반도체가 좋을 수밖에 없고, 또 국내 가계자산 구성이 너무 그 부동산에 집중돼 있죠. 이 분홍색. 다른 나라는 다 보세요. 금융자산이거든요. 이걸 바꿔야죠. 그래서 아파트보다는 주식 쪽으로 이제 물꼬를 트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고, 이 디램 수급, 낸드 수급 다 밑에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자본 지출 이제 늘어날 거고요. 조금씩. 그 데이터 센터에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전력이 부족해요. 그 송배정망 엄청 깔아야 되고, 그래서 원전, ESS, 태양광, 거기다가 또 변압기, LNG 발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죠.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돈들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걸 하기 위한 또 기반도 계속 이제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AI와 관련된 것들이 계속 시장을 이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이 나올수록 절실해지는 전력이다. 오픈 AI가 브로드컴으로부터 4년간 10기가와트 사기로 했잖아요. 또 최근에 엔비디아, AMD와도 이거 합치면 26기가와트인데 뉴욕시 여름철 전력 수요의 2배래요. 이것도 충분하지 않대요. 앞으로 250기가와트 컴퓨팅 용량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삼성과 하이닉스로부터 막대한 반도체를 사가려고 하는 거죠. 일단 이렇게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GPU 구매를 줄이기 위해서 너무 엔비디아 의존을 했는데 여러 업체랑 해가지고 가격을 낮추려고 하고요. 또 여러 업체랑 계약을 해서 안정적으로 GPU를 확보하겠다는 거죠. 또 성능도 최적화하겠다. GPU 몇 개를 사는 게 아니라 기가와트 규모로 사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GPU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서버, GPU가 탑재된 냉각 솔루션 통째로 구입하는 계약이다. 근데 결국 이런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력 부족이다. 전력 구축하는 데는 5에서 10년 걸리거든요. 인프라 구축에. 데이터 센터 2, 3년 안에 만드는데. 그래서 태양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장 발전을 해야 되면 태양광이 필요해요. 거기에 ESS랑 결합을 해서. 아까 그런 내용이죠. 미국은 전력, 중국은 반도체가 약점이거든요. 그래서 미중 분쟁은 파국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어쨌든 태양광 중요하고 ESS도 중요하고, 미국은 전력이 약점이고 중국은 반도체가 병목이다. 그리고 AI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건 우리나라 반도체에도 오적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업종 면제 대상이던 4,000TU 미만 컨테이너선과 55,000 DWT 미만 자동차 운반선, 8만 DWT 미만 벌코선을 면제 대상에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조선 해운사 중에 이런 배를 운영하는 이제 기업들도 벌금 내야 됩니다. 거기다 중국산 크레인 있죠. 이거 현대임수한테는 긍정적이겠죠. 크레인에 대한 세율을 100%로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6월 수정안보다 한층 더 내용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조선기업들한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광물 쪽은 히토류 배터리 수출 규제 점검인데, 확대되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 23년 12월에는 히토류 정년 수출 및 자석 제조 기술만 수출 금지 대상을 했는데, 이제는 중히토류 7종 자체 요거를 이제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한 데 이어서 4월에 올해 이번 10월에는 여기다 5개를 더 포함시켰어요. 거기다가 리튬 이온 전지, 양극재, 흑연 음극재 이런 것까지 다 수출 제한 대상으로 발표를 해버렸죠. 관련 기술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토류 관련 기업은
광산, 채굴, 재련까지만 하는 기업보다는 히토류 분리 추출 정년까지 수직 계열화된 기업을 좀 주목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구자석 제조 기술도 핵심 규제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구자석 하면 JS링크죠. 요게 이제 관련 밸류체인 포스코인터, 미국의 히토류 및 연구자석 수직 계열화 생산단지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LS 에코에너지 베트남과 협력하고 있고, 성림 첨단산업, 여기는 연구자석 생산 중에 있고요. JS링크도 연구자석 이제 그 생산을 목표로 좀 하고 있죠. 그래서 호주의 라이나스랑 협력하고 있죠. 노바텍,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핵심 좀 히토류의 밸류 체인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엔터 카지노는 향후 6개월간 역사적 모멘텀이 반영될 것 같다. 최근에 BTS 투어 발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좋아지는 건 명백해요. 거기다 빅뱅까지 옵니다. BTS랑 빅뱅이 서로 들어오면서 내년에 굉장히 좋은 좀 실적 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 전체가 역대급 실적을 달성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카지노는 내년까지 이제 고성장 자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이 3개 분기 연속 실적 서프라이즈 예상을 하고 있고, 4분기에는 이제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 시행 따라서 중국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해외 전환사채 710억, 이거 전액 상환해 버렸어요. 그래서 금융 비용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 해에만 1,500억 가까운 현금을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빚을 갚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구조죠. 파라다이스도 호텔 인수 마무리. 롯데관광개발과 CKL이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실적을 낼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카지노 3사 중에서는 3분기 매출액이 가장 좋았어요.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신한에서는 이제 8월에 전체 입국자가 182만 명이나 이제 있었고 16%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국인도 많이 증가했어요. 연령별로 보면 0, 10세, 11, 20세가 많이 증가했어요. 이 얘기는 뭐죠? 중국 사람들이 단체 관광 많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미성년자 증가한다는, 가족 단위 여행. 캐대언의 흥행 효과 아니냐, 이런 또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웨인 카지노, 피부 미용, 결제 등 관심 지속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요즘에 이쪽 섹터가 조금 부진하지만 긍정적으로 봐야 될 지표라는 거죠, 이 부분은. 그리고 레저 쪽인데 체크인 코리아입니다. 3년간 이어진 조정 구간 마치고 본격적인 재평가 구간 진입했다. 카지노와 호텔 업종은 주가는 이제 코스피를 상회에 있지만 단기 과열이라기보다는 과대 낙폭 국면에서의 정상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8월까지 외국인 누적 관광객 수가 1238만 명이고 2019년 대비해서 108% 정도 되니까 이제 요거거든요. 역대급이에요. 그래서 이 레벨업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고, K 컨텐츠의 확산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정부도 지금 적극적이에요. 외국인 관광객 향후에 4천만 명 유치하겠다. 호텔 산업은 객실 점유율이 80%. 80%는 거의 만석이에요. 이러면 이제 객실은 부족하고 단가 올리겠죠. 또 에어비앤비 이제 영업신고 의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도 많이 영업신고 안 한 데는 이제 사업을 접어야 되거든요. 호텔 수요는 더 늘겠죠. 그리고 카지노도 인바운드 확대 수혜를 받을 걸로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가 일반 고객 중심, 근데 GKL은 조금 콘텐츠가 부재하다고 합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타고 워낙 잘하고 있고, 그래서 탑픽은 롯데관광개발로 꼽아주셨습니다. 확실히 레저 쪽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기판 쪽인데 기판 산업 전반의 회복이 발생 중이다. 심텍과 TLB의 2분기 수주잔고가 36, 148%나 증가를 했습니다. 가동률이 70% 상회하고 있고요. 상반기 흑자 전환 성공했고 3년간 하락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게 끝난 거죠. 판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137만 원에서 148만 원으로. 그러니까 22년 3분기 최고 수치까지 도달을 했어요. 근데 이 가격 상승이 내년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소캠, CXL 같은 새로운 기판이 양산되는 것도 긍정적이죠. 소캠은 기존 제품보다 3배나 비싸요. 그리고 DDR5로 전환도 지금 잘 되고 있죠. 올해 예상했던 게 70% 수준인데
80에서 90%까지 전환이 될 것 같아요. 심텍은 DDR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DDR5 비중이. 그리고 DDR5는 DDR4랑 다르게 공법이 좀 달라요. MSEP 공법을 적용하니까 비쌉니다. 그리고 비메모리도 좋아집니다. 여기는 이제 대덕전자 같은 기업들이죠. 플립칩 BGA. 여기도 이제 조금씩은 회복을 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급 과잉과 경쟁 심화가 일어나는 것은 범용 쪽이에요. 근데 범용과 PC 쪽인데 AI 서버형 기판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 그리고 삼성전기 패키지 기판의 고부가 기판 비중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대덕전자는 플립칩 BGA를 MLB를 동시에 만들면서 플립칩 BGA도 좋아지고 MLB 시장은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이끄는 시장인데 여기에 이제 뒤늦게 뛰어들어서 글로벌 빅테크로 이제 공급도 시작하게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텍도 비메모리 기판 비중이 13%나 되고요. 그리고 기판의 매력은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매력 있다는 그런 좀 관점인 것 같아요. 이번 사이클은 과거 단기적인 수요 급증 사이클과 다르게 AI 등장을 했기 때문에 구조적 성장이 기대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칩도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기업들이. 그래서 국내 업체들한테 기회가 많아질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TSMC에 따르면 이제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5년간 연평균 무려 40%, 매년 40% 성장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기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I 시장이 개화되고 데이터 센터가 투자 확대되고 전력 소모량 증가로 또 저전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다 보니까 소캠이 등장했죠. 소캠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저전력입니다. 이런 특징을 이제 결합한 거죠. 그래서 기존 모듈에 비해서 전력 소모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입출력 단자 수도 많고 이게 많으면 데이터가 빨리빨리 이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소캠은 현재 메모리 3사 모두 개발 중이고 내년 상반기 양산 예정이 되고 있고요. 탈부착이 또 가능해요. 기존 거는 못 빼요. 고장나면 다 수리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것만 떼서 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도 더 낮고. 그래서 소캠의 저전력, 그 다음에 캄, 공간 효율성 이런 구조는 PC 노트북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P캠은 기존의 SODIM의 병렬 구조가 아니라 직렬 구조예요. LP캠은 CPU와 메모리 간의 이제 거리가 좀 이제 단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렬 구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단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병목 현상도 줄어들어 발열 문제도 개선될 거라고 합니다. CXL은 메모리, CPU 가속기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 과거의 연결 기술의 초점은 최대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전달하는 거였어요. 다만 이제 CPU당 연결 가능한 메모리 수량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최대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이제 전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국 또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게 전력 소모량, 확장성이죠. 이게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CXL 이제 기술이 본격화될 텐데 여기서 주목받을 기업들은 심텍과 TLB 같은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탑픽은 심텍 TLB고 밸류에이션 재평가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심텍은 메모리 모듈 기판 GDDR7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TLB는 DDR5 비중이 높고 BVH 공법이라 그러죠. 블라인드,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안쪽에다 이렇게 구멍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구멍을 파서 데이터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이거죠. 기존 제품은 10개의 공정을 거쳐 제작되는데 BVH는 한 번에서 3번의 공정을 2번 반복해요. 1에서 3번. 그리고 다시 1에서 10번 공정을 거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정이 여러 번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추가 설비 투자는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PCB 기술력은 회로 미세와 비아울 가공에 있는데 과거에는 텐팅 공법을 썼어요. 원하는 회로 패턴의 도금을 완주하고 그 위에 필름이 얹힌 다음에 필름 없는 걸 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쪽까지 부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회로의 선폭을 최대한 좁히기 위해 개발된 게 MSEP. 이게 심텍이 하는 공법이죠. 회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필름을 올리고요. 코팅된 부분만 식각을 한다고 합니다. 텐팅 공법은 이 식각을 막아주는 필름으로 인해서 미세로 설계가 좀 어렵고요. MSEP은 가능하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세로 설계에 유리한 공법이죠. 그리고 이 비아울을 뚫는 것도 중요해요. 예. A4 용지의 두께가 100 마이크로미터거든요. 비아울은 지름 일반적으로 50 마이크로. 그러니까 A4 용지 두께 아시죠? 그 정도 두께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구멍을 뚫어야 돼요. 오차 없이. 그래서 레이저로 뚫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비아 라고 하는데 밖에 다 보이게 이렇게 구멍 뚫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잘 안 보이게 하는 건데, 블라인드 비아는 기판의 외층과 내층만 연결하고 뷰리드는 이제 안쪽에 묻혀 있는 거죠. 내층끼리 연결하는 그런 이제 그 홀이라고, 이제 구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이크로 비아를 적용한 기판은 일반 기판보다 50% 이상 높은 밀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 비아, 그러니까 BVH 공법에서 가장 강자 중에 하나가 TLB죠. 그래서 기판에 대해서 좀 어렵긴 하지만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금융은 은행주는 이제 배당 주니까 제2의 월급처럼 투자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배당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시행이 될 거고, 감액 배당 우리 금융 하거든요, 내년에. 그런 것들 좀 기대해보자는 얘기죠. 주가도 좀 최근에 좀 부진해서 가격 매력도 좀 생긴 편이고요. 그래서 은행주는 여전히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할 건 다 했습니다. 오늘 할 거는 다 해드렸고,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이제 5시가 다 됐는데 텔레그램 좀 보다 보니까 예탁금이 80조를 돌파했네요. 와, 엄청납니다. 진짜 개인 투자분들도 지금 주식을 워낙 많이 사니까 이제 어제부터 사시더라고요. 그죠? 들어옵니다. 엄청 팔았어요. 지난 이게 한번 볼까요? 올해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 당선될 때가 6월이죠. 6월이었나 맞나요? 예. 그 후로 이제 시간이 좀 흘렀는데 개인 투자가 판 게 20조 팔았어요. 외국인이 18조. 이 돈이 들어오겠죠, 또 언젠가. 어쨌든 예탁금은 점점 쌓여갑니다. 지금 80조. 대단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돈은 풍부합니다. 저가 매수할 수, 이제 계속 기회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 뭐 다른 거는 뭐 지금 이 시간에 특별히 나온 건 없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 한번 정리해드리면, 오늘 코스피는 이게 약간 좀 좋진 않아요. 모양 보면 이 약간 단기 고점 느낌은 나요. 이 보시면 거래 터지면서 꼬리 달았죠. 물론 이런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이제 더 못 오르고 좀 이제 위가 막혀버린 그런 모습인데, 삼성전자가 좀 빠진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술적 모양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LG엔솔부터 해서 뭐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해운주 오랜만에 좋았고요. 양자 컴퓨팅, 2차전지, 탄소 나노튜브, 2차전지 소재, 폐배터리. 오늘은 배터리의 날이네요, 진짜. 자동차도 오늘 괜찮았어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전기차 쪽도 괜찮았고요. 철강주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정유도 오늘 이노베이션 좀 올랐고, 석유화학도 오늘 오랜만에 LG화학, 롯데케미칼이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오늘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석유화학도 좀 살아났습니다. 시멘트는 일단 뭐 여기 동양이라는 기업이 올라서 그렇고요. 뭐 다른 거는 큰 변화 없었던 것 같습니다. ESS 쪽도 오늘 좀 괜찮았죠. 예, 신성 ST가 20%, 한중 NC, 여기가 LG랑 그 삼성 SDI 이제 공급하는 회사죠. 예, 그러면서 좀 오늘 급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종합상사는 뭐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오늘 좀 빠졌는데 오후에 좀 밀려가지고 일단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다 두들겨 맞아버렸어요. 별 악재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이제 다만 또 기회가 오는 것 같고, 어쨌든 삼성전자 좀 빠지면서 같이 두들겨 맞아버렸습니다. 그냥 다 한 방 얻어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단기 조정 좀 나왔다. 히토르도 이제 급등 후에 좀 빠졌고, 오늘 아무튼 반도체가 안 좋았습니다. 조선기자재도 같이 빠졌고, 왜냐면 지금 중국이 하나오션 이쪽 막 제재한다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심리가 안 좋은 거죠. 뭐 그래서 오늘 조선주도 다 빠져버렸어요. 특히 뭐 하나오션도, 우주항공도 빠졌고, 최근에 강했던 원전까지 다 일제히 오늘 좀 조정을 크게 받는, 주도주들 대부분 빠졌어요.
전선은 오늘 LS가 좀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LS 쪽은 호반, 그때 한번 설명드렸죠. 호반 그룹과 M&A, 적대적 M&A 가능성도 좀 있어요. 계속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풍사 오늘 좋았고요. 통신주는 좀 쉬어갔고, 호텔도 오늘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카지노도 오늘 좀 빠졌고, 카지노도 좋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주가는 계속 빠집니다. 미용기기, 폴더블폰, 네. 오늘은 이제 대다수 업종들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자이닉스가 좀 빠졌고, 그리고 LG엔솔 2차전지가 압도적으로 좋았고, 고려는 이제 히토류 쪽입니다. 그래서 한전도 오랜만에 좋았고, 포스코퓨처엠, 현대모비스, 반면 오늘 하나그룹은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 이슈 때문에. 하이브 어제 올랐다 다시 급락. 코스닥 쪽은 로봇이 좋았습니다. 로봇과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은 그냥 뭐 죄진 것도 없는데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오늘 좀 급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LNF가 오랜만에 10% 올랐고요. 풍산, 삼성 SDSI, 반면 오늘 대덕전자 많이 올랐었죠. 하나비전, 하나그룹은 그냥 다 빠져버렸어요. 아니 그 하나비전이 뭔 상관이죠? 그 중국 제재랑. 하이브, LIG 넥스원. 코스닥에서는 오늘 로봇주, 아까 말씀드린 로봇주가 가장 좋았습니다. 반면 캠트로닉스 같은 PSK나 테크인 같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은 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일단 시장은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좀 아쉽죠? 근데 너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 약간 이제 개인들도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올라간 거 쫓아가지 마시고 이게 흔들릴 때 그럴 때 좀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렇다고 비중을 뭐 줄이거나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 뭐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시장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혼란스럽겠지만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강세장 시각을 유지하시되 단기적으로 이런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다. 오늘 같은 변동성 언제든지 나오니까 너무 무리하게 추격만 좀 자제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소외된 것도 찾아보세요. 진짜 많아요. 이 좋은 장에도 안 간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안 간 이유는 있죠. 근데 그런 것들도 영원히 무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잘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오전에 또 거기 라이브 있죠. 라이브 10시 10분에 라이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컨디션이 좀 괜찮아가지고 이제 방송이 좀 잘 마무리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